난 당신의 명성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수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이건 당신에게 딱 맞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신원을 조사하고 그들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얻어내는 건 시간을 잡아먹고 한없이 귀찮은 일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편히 기대 생각만 하면 된다고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하세요. 기차에 탄 승객을 신문하고 시체를 살펴보고 단서를 조사해봐요.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앉아서 생각해요. 당신이 자주 말하던 대로 회색 뇌세포를 사용하라고요. 그러면 범인을 찾아낼 겁니다. 부쿠는 앞으로 몸을 내밀고 다정하게 친구를 바라보았다. 푸아로가 감격해서 말했다. 당신이 신뢰가 날 감동시키는군요. 당신이 말하던 대로 어려운 사건이 아닐 겁니다. 나 자신이 어젯밤, 아니 이건 지금은 말하지 말기로 합시다. 솔직히 난 이 사건에 흥미가 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우리가 이곳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군요. 그럼 승낙하는 겁니까? 부쿠가 간절하게 물었다. 좋습니다. 당신이 내게 사건을 맡긴 겁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탄불 칼레행 열차의 도면과 각 객실에 묵고 있는 손님들의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여권과 표도 봐야겠군요. 미셸이 가져다 줄 겁니다. 차장이 방을 나갔다. 이 기차에는 다른 승객들이 또 있나요? 푸아로가 물었다. 이 객차의 승객은 의사선생과 나뿐입니다. 부쿠레슈티에서 온 객차에는 다리를 저는 늙은 신사분이 한 분 있는데 차장이 그분을 잘 알고 있지요. 그 너머가 일반 객차인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난밤 저녁 식사가 제공된 후로는 문을 잠가두었으니까요. 이스탄불 칼라행 열차 앞쪽에는 식당차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탄불 칼라행 열차에서 살인자를 찾아야 할 것 같군요. 푸아로가 의사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내게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정이 지난 1시 30분에 우린 눈사태 속에 갇혔지요. 그 후엔 아무도 기차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부쿠가 엄숙하게 말했다. 살인자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지금 이 기차 안에. 먼저 맥킨씨와 한두 마디 나눠보고 싶군요. 그가 중요한 정보를 줄지도 모릅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부쿠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열차장 쪽으로 몸을 돌려 명령했다. 맥킨씨를 이리로 데려오게. 열차장이 객실을 떠났다. 차장이 한 묶음의 여권과 표를 가지고 돌아오자 부쿠가 받아들었다. 고맙네 미셸. 자네는 자기 위치로 가 있게. 지금으로선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네. 자네의 증언은 나중에 정식으로 듣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미셸이 객실을 떠났다. 먼저 맥킨씨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방으로 가보지요. 의사선생님께서 같이 가주시겠죠? 물론입니다. 거기서 일을 마친 다음 바로 그 순간 열차장이 헥터 맥킨을 데리고 돌아왔다. 부쿠가 일어서며 유쾌하게 말했다. 우리 모두 모여있기엔 이곳이 다소 비좁을 겁니다. 맥킨씨, 내 자리에 앉으세요. 푸아로 씨가 몇 가지 물어보실 겁니다. 부쿠는 열차장에게로 돌아섰다. 푸아로 씨를 위해서 식당차를 비워두게나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푸아로가 동의했다. 맥키는 빠른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한 채 이 사람 저 사람을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캐셰킬리아,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로 저를? 맥퀸이 간신히 프랑스어로 말했다. 푸아로가 그런 맥퀸에게 활발한 몸짓으로 구석의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무슨 일로
맥키는 다시 자신이 모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기차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맥킨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았다. 푸아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놀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고용주인 라체 씨가 죽었습니다. 맥킨이 입이 휘파람이라도 불려는 것처럼 오므라들었다. 눈빛이 반짝했던 것을 빼면 충격을 받거나 애통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결국은 그들이 해치우고 말았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맥킨 씨? 맥킨은 머뭇거렸다. 라체 씨가 살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푸아로가 물었다. 그럼 살해당한 게 아닌가요? 이번에는 맥퀸이 놀란 표정을 드러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맞아요.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냥 자다가 죽었다는 말인가요? 그분은 건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마치... 맥퀸은 적당한 비유를 찾지 못해 말을 멈췄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신 추측이 맞습니다. 라체 씨는 살해당했습니다. 칼에 찔려서요. 하지만 당신은 어째서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맥퀸이 머뭇거렸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여기서 무엇 하고 있는 겁니까? 전 지금 국제 침대차 회사의 대리인입니다. 푸아로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전 탐정이고 이름은 에르큘 푸아로입니다. 만약 푸아로가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 결과는 실망스러웠으리라. 맥퀸은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아, 그래요? 그러고는 푸아로가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아마 제 이름을 들어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번 들어본 이름인 것도 같군요. 양장점 재봉사 이름 같기도 하고요. 에르큘 푸아로는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가 없군. 뭐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기를 좀 더 진행시켜 봅시다. 맥퀸 씨, 죽은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해주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과는 친척이었습니까? 아니요. 전 그분이 비서입니다. 아니, 비서였죠.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알고 있는 건 모두 말해주십시오. 1년 전 라체 씨를 만났을 때 전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푸아로가 끼어들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석유 채굴권을 알아보기 위해 뉴욕에서 건너갔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과 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궁색했습니다. 그때 라체 씨가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죠. 비서와 싸워서 내보낸 직후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비서 일을 제안했고 전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떨어져 가는 참이었는데 보수가 좋은 일거리를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린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은 여행을 하고 싶어 했지만 다른 나라 말을 전혀 몰랐죠. 전 비서라기보다는 여행 안내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즐거운 생활이었죠. 이제 당신의 고용주에 대해 상세히 말해 보십시오.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처해하는 표정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로군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죠? 쉐뮤얼 에드워드 라쳇입니다. 미국 시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어디 출신입니까? 모릅니다. 그럼 알고 있는 걸 말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자면 푸아로 씨,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체 씨는 자기 자신이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어쩌면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그에게 친척들이 있습니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푸아로가 전곡을 찔렀다. 맥킨 씨, 당신은 분명히 나름대로 몇 가지 추측을 했을 겁니다. 글쎄요, 그렇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 라쳇이 그분이 진짜 이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피해 미국을 떠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요?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협박 편지인가요? 그런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답장 쓰는 걸 돕는 게 제 일이니까요. 첫 번째 편지는 2주 전에 왔습니다. 그 편지들은 없애버렸나요? 아니요. 제 서류함 속에 2통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 통은 라쳇이가 화를 내며 찢어버렸지만 편지를 갖다 드릴까요?